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담당 교수 여서연입니다. 오늘은 문자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일러스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일러스트를 만들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다른 학생이 작업했던 사례를 한번 보고 이걸 가지고 문자 도구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도구는요, 여러분들 도구 상자에서 T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콘입니다. 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만히 클릭을 해보면 옆에 이렇게 아이콘 옆에 삼각형 모양이 있는 건 서브 메뉴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문자 도구는 이와 같이 서브 메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제 CC 버전부터는 이렇게 글자와 같이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글자를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T 도구를 사용하면 클릭만 해도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글 상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타입 툴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타입 툴이라고 부르는데 타입 툴을 이용해서 클릭한 채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문자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릭만 했을 땐 한 줄만 떠요. 그런데 원하는 크기,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자 할 때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면 더 큰 글줄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삭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백스페이스 바 또는 델키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삽입되는 글자는 우리의 컨셉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구가 사례로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제가 전체 블럭으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지웠어요.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는요, 디폴트 문자 도구는 이렇게 사각형 툴 안에 글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가로쓰기예요. 가로쓰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만일 제목을 좀 넣어 볼게요. 제목을 넣어 볼게요. 나만의 캘린더.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넣어주면 좋겠죠. 우리가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나만의 캘린더.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 글자를 입력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글자 서체도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고 크기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문자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속성창에 문자 패널이 보여요. 자, 문자 패널을 이용해서 또 문자 패널에 있는 이 옵션들은 위쪽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네, 패널을 열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글꼴을 한번 선택해서 넣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넣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캘린더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지원이의 캘린더 또는 김지연의 캘린더 뭐 이렇게 넣어도 좋겠죠. 자, 그리고 사이즈를 뭐 조금 제목이니까 조금 크게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타입
툴. 여기 이쪽에는 이제 서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굵기도 선택할 수 있겠죠.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포토샵과 같습니다. 제가 조금 크게 넣어 볼게요. 지원이의 캘린더 제가 36포인트 정도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글자 박스가 좀 작죠.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면 이 뒤에 글자가 더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 상자를 넣어줘야 키워줘야 됩니다. 지원이의 캘린더라고 넣었어요. 자, 캘린더라고 넣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은 글자 크기고요. 이것은 자간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요 간격이 바로 자간인데요. 자간은 마이너스로 줄수록 이렇게 붙어요. 붙게 되면 훨씬 더 가독성이라고 하죠. 잘 읽혀집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자간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지원이의 캘린더 이렇게 넣었어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46, 42. 직접 숫자를 입력해 넣어도 됩니다. 42라고 넣었어요. 지원이의 캘린더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자, 이것을 조금 내려 볼게요. 이렇게 내려 볼게요. 카렌다라고 넣을까요? 제가 카렌다가 조금 더 영문으로 CALENDAR 이렇게 넣어줘도 좋겠죠. 자, 지원이의 카렌다라고 넣었어요. 넣고 카렌다 하면 몇 년도인지 나타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2022 내년도 걸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돌려볼까요?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도구는 가로쓰기에 그리고 사각형 박스에 글자를 써 넣을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글자를 넣었고요. 색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모양이 여기 선택을 하면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견본이 별로 없네요. 제가 색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한번 색을 여기에 사용한 색을 넣어 볼게요. 붉은색. 이왕이면 문자의 색상은 그림에 사용한 색상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파란색 넣어주고 여기는 핑크색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검정색으로 넣어주는 것도 202만 컬러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Z 컬러가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으네요. 네. 지원이의 카렌다. 김지원. 엔터. 이렇게
넣어 봅니다. 이것까지 같은 색을 넣어 줄까요? 네. 스포이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면 같은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 봤어요. 아, 글자를 넣었더니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러면 2022는 조금 더 제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50을 넣어 주었는데요. 자, 제가 좀 전에 자가는 좁히면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좀 넓혀 볼게요. 넓혀서 여기 이 정도 칸에 202가 너무 붙어 있는 듯 하니까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칸에 박스 맞춤이라고 하죠. 박스 맞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115. 그래서 자간을 줄여주면 굉장히 가독성이 높아지고 자간을 넓혀주면 이렇게 지금은 124거든요. 넓혀주면 띄엄띄엄띄엄 글자를 띄엄띄엄띄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글자는 또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제가 아래쪽에 이제 달을 넣어줘야 되겠죠. 달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런데 그냥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글자가 얼룩덜룩 할 테니까 배경에 컬러를 좀 넣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제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달력 문자 이렇게 넣어 줄게요. 네, 제가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곳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조금 더 길게. 자, 좌측, 우측, 하단, 여백을 일정한 간격을 여백을 주고 그리고 인형을 가렸더니 조금 보기 싫죠? 이 정도까지는 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레이어에서 이 부분 클릭하면 레이어 1 위에 놓여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김지원 카렌다 요것을 뺄 거거든요. 선택해서. 그럴 땐 Shift 누르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면 제가 이미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조금 키워 볼게요. Shift 누르면서 Alt키도 눌러서 가운데서 위로 키워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잘 완성이 되면 확대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서 맞지가 않네요. 아래쪽에 김지영 카렌다 이 문구 또한 조금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주 많이 확대를 해볼까요? 조금 자, 이 부분도 제가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는 그래서 이미지만 있고요. 위쪽에는 이와 같이 김지영 카렌다 그리고 이 박스 부분에 이제 날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달마다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가 잠그기 해줄게요. 오브젝트에서 잠금 또는 컨트롤 E 선택, 움직이지 않도록. 레이어 1 이미지는 여기서 잠가 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달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력을 만들기 전에 오브젝트 잠금 풀기 한번 해서 상자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가로가 176인데요. 한 180으로 만들어 주고요. 엣지 가운데로 잡아주고 세로 152인데 150으로 잡아줄게요. 180. 자, 여기에 그러면 잠궈주기 하고요. 자, 먼저 제가 여기에 이제 1월 1이라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그 대신에 또 글자 색상은 이제 배경색이 있으니까 흰색으로 넣어 줄게요. 자, 1월을 제가 조금 크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굵은 서체로 1월, 제뉴얼이 영문으로 제뉴얼이 넣었어요. 그런데 1월은 조금 크게 넣을 거고요. 제뉴얼이란 단어는 조금 작게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뉴얼이 부분만 크기를 선택해서 여기 컨트롤 T 하면 문자 패널이 떠요. 그런데 꼭 문자 패널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속성에 있습니다. 혹시 속성 창이 없는 학생들은 컨트롤 T 해서 문자 패널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 14포인트 정도, 네, 제뉴얼이 문구는 좀 제가 14포인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제뉴얼이 우리가 처음에 지정한 게 124까지 지정이 돼서 굉장히 여유 있게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영문은 한 마이너스 25 정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정도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제뉴얼이 1월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서 제뉴얼이만 색상을 제가 조금 바꿔볼까요? 사용했던 핑크 계열로 색상을 바꿔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줄여봅니다. 자, 이렇게 1월 넣었어요. 자, 다음엔 제가 여기 타입 툴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요일까지 넣을 자, 문구로 이제 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글상자를 하나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요일은 Sunday.
대문자로 넣어줄까요? 네, 대문자 Shift 누르고 SUN Sunday. 그런데 본문 글자는 조금 Sunday 작게 넣어 볼게요. 조금 그래요. Sunday 16포인트. 사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는 좀 작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포인트. 네, 15포인트. 마찬가지로 색상 잘 보이도록 일단은 먼저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네, Sunday. 다음에 Monday, MON. 다음에 Tuesday, TUE. 다음에 Wednesday, WED. 다음에 Thursday, THU. 다음에 FRI. 다음에 마지막 Saturday, SAT.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간격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요 박스를 만들 때 사이즈가 가로폭이 152였네요. 제가 조금 높이 네, 글상자 크기 152예요. 글상자 크기 152. 150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높이는 100으로 넣어줄게요. 네. 자, 이렇게 넣었는데 150. 넣어야 되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7일이니까 7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152를 7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150을 7로 나누었더니 21.42가 나오네요. 21.42. 자, 그럼 이 21 정도씩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나눴냐면요. 전체를 분할해서 그 위치에 탭을 넣어 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면서 T, 탭의 약자인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면서 탭의 약자인 T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냥 컨트롤 T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문자 패널이 열려요. 그렇죠? 그런데 컨트롤 시프트 T 하면 이와 같이 탭이 열려집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나눠봤어요. 150을 7로 나눴더니 21.42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 탭을 추가할 텐데 탭 추가 21.42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면 위에 위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21.42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은 뭐 여기 어딘가에 되겠죠. 이렇게 탭 추가해서 21.42 더하기 21.42 하니까 42.84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숫자로 41.84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음 지점 어느 정도 가서 여기에도 또 21.42가 추가된 위치가 64.26이네요. 64.26 엔터. 뭔가 잘못됐네요. 네, 64.26 엔터. 네, 다음에 또 적당한 곳에 클릭하고 더하기 21.4642 하면 85.68. 네. 그러면 이쪽에 85.68 지점에 탭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또
어느 부분 또 넣어서 더하기 21.42를 더해주면 107.1이에요. 잠깐만 다시요. 네. 15.68에 21.42 하게 되면 107.1이에요. 이 부분은 107.1이 되겠어요. 비슷하네요. 107.1. 네.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 지점 어느 정도 가서 또 넣어주면, 더하기 21.42 해주니까, 128.52네요. 128.52.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자, 제가 썬데이서부터 이제 먼데이부터 이 자리로 오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원하는 위치, 탭이 걸려있는 위치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탭,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탭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탭, 네, 그리고 마지막 것도 탭.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색상을 좀 밝은색으로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닫아도 탭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서 이제 아래줄부터 숫자를 넣을 텐데요. 자, 1월달 2022년 1월달을 보니까요. 토요일이 1일이에요. 토요일이 1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탭이 건너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 1 넣었어요.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2 입력하시고 탭 3이죠. 3 입력하시고 탭 4 입력하고 탭 5 입력하고 탭 6탭 7탭 8탭 네, 이렇게 날짜를 넣어주시면 돼요. 8, 9, 탭 10, 11, 12, 13 탭, 14 탭, 15 탭 여긴 탭이 없죠? 엔터 그 다음에 16 탭, 17 탭, 18 탭, 19 탭, 20 탭, 21 탭, 22 네, 엔터 치시고 23 탭, 24 탭, 25 탭, 26 탭, 27 탭, 28 탭, 29 네, 엔터 치시고요. 30 탭, 31 이렇게 됩니다. 자, 봤어요. 볼게요. 그러면 이 가로 간격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됐는데요. 세로 간격이 너무 촘촘하죠. 자, 이 세로 줄 간격. 제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은 자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글줄과 글줄 사이는 행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행간은 어디서 조절하시냐면 바로 여기 보면 위아래 A하고 위아래 있는 곳 있죠. 이 부분은 행간이라고 합니다. 행간. 자, 아까 자간은 여기 VA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라고 얘기했고 자간은 마이너스 들어갈수록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반면에 행간은 글줄과 글줄 사이는요. 행간은 넓을수록 가독성이 좋아져요. 자간은 좁을수록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행간은 넓을수록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글자 크기가 지금 14.66 뭐 이 정도인데요. 이것을 이 정도면 우리 행간을 뭐 조금 넓게 아주 넓게 잡아봅시다. 네, 48 이렇게까지 넣어줘 볼까요? 36 여기서 조금 넓혀서 40 정도까지 행간을 넓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금 옮겨주면 되겠네요.
옮겨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행간을 이 부분도 행간이 40 정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쉬는 날은 조금 붉은색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쉬는 날 색상을 바꿔줍니다. 선택해서 네,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밝은 색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네, 밝은 색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의 색상을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컬러로 넣어줘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어요. 선택이 안 됐네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마지막에 31일도 쉬는 날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김지연의 카렌다 이렇게 넣어봤어요. 크기가 매우 큰 듯 하죠. 여기서 숫자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조금 더 올리고요. 네. 쉬는 날은 요일도 색상을 바꿔주고요. 숫자 부분은 글자보다 조금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포인트까지 키워볼게요. 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줬고요. 조금 더 들려볼까요? 네,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레이어에서 오브젝트에서 잠금 풀기 해서 요 부분은 그대로 두면 사실 조금 너무 색상이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넣어주고요. 어두운 톤으로 넣어주고 제가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80% 정도. 85% 정도 낮춰주면 아래쪽에 이미지도 나타나면서
글자도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겠죠. 네. 자, 문자를 이용해서 제가 탭을 이용해서 글 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줬어요. 자, 제가 탭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탭 선택하면, 자, 여기도 보시면 제가 꺽쇠가 지금 왼쪽 맞춤 꺽쇠를 만들어 줬는데요. 꺽쇠도 사실 원하는 꺽쇠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꺽쇠의 글자의 정렬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건 가운데 정렬, 이것은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도 바꿔줄 수 있답니다. 우리가 만일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 각각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해주면 글자가 왼쪽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맞춰지죠. 오른쪽 정렬을 맞추면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 끝을 중심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글줄과 글줄 사이의 간격은 행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넓혀 주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페이지를 조금 더 추가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툴을 이용하시면 도큐멘트를 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 놓으시고 대지 2가 만들어지면 위쪽에 크기, 이 대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A4는 가로가 210이고 세로가 297이에요. 그래서 포 가로 210, 세로 297 이렇게 넣어서 대지를 추가하셔서 계속적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로 210, 탭, 세로 297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컬러를 넣어주셔도 좋고요. 볼게요. 제가 1월은 파란색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에서 해당 지금 방금 그렸던 이미지는 제일 아래쪽으로 레이어를 풀어서 내려줄게요. 내려주고 제일 뒤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다음에 세미콜론 누르면 제일 오른쪽 마우스 클릭 정돈 맨 뒤로 보내기 해주고 컬러를 핑크 계열로 1월은 핑크 계열로 넣어 볼게요. 전반적으로 더 밝은 컬러로 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복제를 해 볼까요? 그대로 복제해서 Alt키 누르고 Shift 눌러서 제가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고요. 복제를 해서 놓고 나서 네, 배경은 도큐멘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넓게 여분을 줘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3mm 정도 여유를 두시고요. 위로도 조금 더 키워볼게요. 네. 배경 컬러는 제가 오브젝트 잠금 선택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2월달인데요. 2월달은 배경 색상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2월달은 조금 더 밝은 컬러로 바꿔볼게요. 네, 바꿔주고 자, 이미지의 위치 또한 바꿔볼게요. 더 키워주고 대지가 붙어 있는데 왼쪽 대지는 조금 위치를 바꿔줄게요. 간격을 좀 넓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달은 제가 이미지를 좀 더 많이 키워서 사용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네, 이와 같이 확대하게 되면 전체가 작을 때 하고 이미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대하고 조금 더 강조해서 또는 아주 일부분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윗부분이 아니라 좀 더 아래쪽을 강조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서 일부분만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2월, 이 부분도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이월달은 네, 좀 더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2월달이라고 넣고요. 제뉴어리를 페브리어리로 바꿔야겠죠? F EU RY February 네. 넣어주고 색상은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배경색을 선택해 볼게요. 썬데이 여기서도 배경색
이 부분은 그대로 두되 자, 2월달은 1일이 Tuesday 화요일이네요. 그러면 제가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네,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제가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탭 한번 눌러주면 저렇게 돌아갑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네, 제가 델키 누르면 아랫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탭 키 눌러서 델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런데 이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엔터 눌러줍니다. 엔터 눌러주고 자, 여기 지금 탭 눌러주고 이 자리에서 델키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엔터를 눌러줘야 하는군요. 엔터 눌러주고 20일에서도 엔터 눌러주고 그리고 27일 여기서도 엔터 눌러주고 여기 마지막에서 제가 탭을 안 눌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눌러줘야 합니다. 자, 29일에서 여기도 만약 여기서 그냥 델키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탭 눌러줘야 돼요. 그런데 2월달은 28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델키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을 확인해야죠. 2월달은 1일과 2일이 휴일이에요. 네, 설날입니다. 구정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색상을 휴일이니까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로 같이 맞춰서 넣어줄게요. 다음에 9일부터 여기 이쪽은 전부 다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6일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넣어주고요. 13일도 백그라운드 컬러 20일도 백그라운드 컬러 27일도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네, 백그라운드 컬러가 조금 너무 밝은 듯 하니 여기서는 조금 더 색상을 진한 옐로우로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진하게 옐로우백으로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옐로우네요. 조금 조금 더 옐로우기를 넣어줬어요. 너무 밝아서 흰색과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쉬는 요일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옐로우 표현을 해줬어요. 이 집에 안 들어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정확히 집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급하게 자, 2월달은 조금 이렇게 바꿔봤어요. 2월달 카렌더 색상 문자 색상도 좀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위치. 자, 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경우에 요 부분은 사실 문자를 아웃라인, 윤곽선 만들기를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글이 아닌 그림으로 인식하게 돼서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그림으로 인식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윤곽선 만들기를 하는 이유는, 자, 이것은 윤곽선 만들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윤곽선 만들기가 되어 있어요. 윤곽선 만들기는 문자 메뉴에서 윤곽선 만들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글자를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윤곽선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윤곽선 만들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한 서체가 다른 컴퓨터에도 있어야만 이 서체가 그대로 불러지거든요. 만일 외부로 이미지를 보냈을 때 글자가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를 윤곽선 만들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윤곽선 만들기를 해주면 다른 이미지처럼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하나하나를 제가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오브젝트에서 그룹 풀기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만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하면 각각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키워주거나 늘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곽선 만들기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붙어 있는데 윤곽선 만들기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문자를 해당 부분만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제 마우스가 지금 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조금씩만 배경이 자꾸 움직여서 잠가주고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게 빼줘서 제가 조금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살표 방향키로 줄였어요. 제가 자꾸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처럼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윤곽선 만들기를 통해서 글자를 디자인해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도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자,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추가한 3페이지에 어떤 잠금 풀고 그대로 복제해서 Alt키 누르고 제가 그대로 다시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복제해서 이번에는 자, 어떤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얼굴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선 사실 이미지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작업이 되어 있어야 조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페이지에 색상과 또 이미지에 3월달은 제가 핑크 밝은 살구색, 그리고 이미지는 좀 붉은 계열, 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자, 오히려 이 부분엔 글자 색상을 조금 더 밝은 진한 색상으로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썬데이는 오히려 (3월) 마치 라고 넣고요. 색상은 좀 진한 컬러로 넣어줄게요. 이 컬러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3은 글자가 크니까 밝은 색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서 다시 탭을 좀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기에는 요 문구에는 탭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탭이 사라진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걸 찍었을 때 여기에 걸려있던 탭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색상을 그냥 여기서 찍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흰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빨간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또 빨간색 C0, K0, M100, Y100 M100, Y100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 3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검은색인 것 같아서 네, 먹백에 80% 이렇게 회색으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월달을 볼게요. 3월달 달력은요. 1일이 3월도 화요일이네요. 3월도 화요일이고 2월도 화요일이고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 뒤에 탭 넣어서 29 3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탭 30, 탭 31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색상을 3월 1일도 3일절이어서 붉은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2일은 흰색으로 넣어줘야겠죠. 2일은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6일 빨간색, 7일 빨간색, 물론 여기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견본을 열어서 견본 라이브러리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빨간색 이렇게 해서 빨간색 조금 다른 색이네요. 네, 이 색으로 넣어줄까요? 네, 좋습니다. 약간 짙은 빨강인 것 같아요. 네, 좀 좋은데요. 그런데 글자가 여기서 좀 작아졌는데 이유가 14포인트네요. 이쪽은 18포인트인데 갑자기 전체 18포인트로 맞춰줬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3월도 만들어줬어요. 자, 3월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네. 배경 컬러 색상을 조금 그린 계열로 바꿔줘 볼게요. 네. 3월. 신학기의 계절 3월. 자, 제가 이것을 1월, 2월, 3월. 3월은 이 부분은 위치를 좀 바꿔줘도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조금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칼렌더 이 부분은 붉은색으로 색상을 넣어줘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전체 여러분들의 각각의 각 사진을 가지고 크기를 키우거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달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는 3월까지 만들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색상과 위치를 바꾸셔가지고 전체 12개월, 12개월의 카렌다를 여러분들만의 카렌다를 사진 이미지 위치 크기 바꿔가면서 전체 12달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저장해 볼게요. PDF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PDF 카렌다 카렌다 2022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PDF 저장. 네. 자, 볼게요. 단순하지만, 네. 이 페이지 2월달, 3월달, 네. 각각 좀 느낌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여기 돼지 만드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돼지를 만드신 다음에 돼지 사이즈를 가로 210, 세로 297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복제하셔서 복제하되 그대로 쓰지 마시고 확대해라. 확대해서 또 확대하고 이동시키고 자리를 바꿔줘서 전체 12페이지 느낌이 달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장 복사를 해볼게요. 복제하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쪽으로 좀 당겨 볼게요. 이번에는 곰돌이가 조금 강조될 수 있도록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 볼게요. 4월달 컬러는 4월은 푸릇푸릇 푸른 계절, 봄이 오는 푸른 계절이니까 제가 4월, April, 에이프릴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4월 여기에는 글자를 이렇게 키웠으면 아래쪽을 잠궈주면 위쪽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번에 제가 초록색으로 넣어줄게요. 위치도 조금 더 안쪽으로 여유 있게 잡아주고요. 자, 4월 달은요, 금요일이 1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2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델키 눌러서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어요. 올려주시고 10 엔터 쳐주시고 17 엔터 쳐주시고 19 여기에서 델키 눌러서 올려주시고 이분도 델키 눌러서 올려주시고 그 대신에 24일 내려가네요. 네. 그리고 4월달은 30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30은 지워주고 네. 그리고 여기 색상 일단은 흰색으로 먼저 글자 넣어주시고 여기도 금요일은 4월달은 1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넣어주시고 자 일요일 빨간색으로 그냥 넣어줄까요? 네, 빨간색 M백, Y백 여기도 M백, Y백 또는 핑크로 넣어줄까요? 핑크로 넣어줘 볼게요. 네. M백으로만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M백 M백, Y백 내려주고 또 M백으로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핑크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검정색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를 좀 바꿔서 이대로 한번 다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0 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각각의 느낌이 다르도록 페이지 사진 하나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복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본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당신만의 2022년 카렌다를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